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공화당 지도부는 예상했던 것보다 따뜻하게 맞이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사설에서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칼럼니스트 패기 누나는 어제의 미팅은 트럼프 후보에게 승리라고 선언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공화당 지도부는 결국 트럼프 후보를 공식 지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에 반대하는 공화당 표를 찾는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은 민주당 후보로서의 자리매김 과정에는 변화가 없지만 빌 클린턴 재단의 돈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이 에너자이저로 불리는 여성의 회사에 $200만 지원한 사실 등 주변의 폭풍전야의 기운이 관도입니다. 버니 샌더스 후보 지지자들은 샌더스 후보를 무소속 후보로 출마시키려는 준비를 합니다. 백악관이 학교에 성전환 학생들 스스로 화장실을 선택하도록 하지 않으면 차별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뒤 큰 논란입니다. 아침을 걸으면 건강이나 다이어트에 해롭다는 지금까지의 주류 정설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강해집니다. 애플이 중국에서 우버의 라이벌 회사에 큰 투자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여자도 디컨이 될 수 있다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말하자 이 역시 논란입니다. 전임 교황들과는 다른 입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전혀 미국이라는 나라조차에 관심도 없었던 일반인들까지도 지금 미국의 그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일들이 날마다 벌어질 것 같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저는 저 사람을 지지할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한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어제 들어보신 것처럼 참 좋은 성품을 가진 따뜻하고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대로지만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아주 가장 중요한 공화당의 어떠한 그 아젠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공통 분모가 있고 또 공통 분모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또 가을에 그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건설적인 고무적인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런 그 모임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뉴욕타임스가 도널드 트럼프를 공화당 지도부가 따뜻하게 맞이했다고 하고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을 만난 뒤에는 하원 의원들 또 상원 지도부와도 면담을 했는데 상원 지도부 의원들 가운데서도 상당수가 만나봤더니 괜찮네. 또 어떤 사람은 라이벌이었어요. 17명이 처음에 나왔었잖아요. 공화당 후보로. 그런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15분 동안 대화를 해봤더니 매력 있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미치 매코넬 그 상원 그 공화당의 최고의 그 지도자죠. 원내대표가 얘기를 하기를 또 이제 존 베이너 전 하원 의장이요. 폴 라이언 직전에 그 존 베이너 하원 의장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차라리 다행이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와 같은 테드 크루스가 되지 않은 것이 공화당으로서는 천운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그 미치 매코넬이나 존 베이너 전 하원 의장은 지금 공화당 지도부들이 정치인들이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유권자의 뜻을 존중해야지 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공화당의 전반적인 분위기고, 물론 일부 공화당 정치인 가운데서는 이민자라든가 히스패닉 표가 필요한 사람 가운데서는 도널드 트럼프와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공화당에서 히스패닉 표가 많이 필요한 그 정치 후보는 대통령 후보인 겁니다. 지역구에 따라서는요, 이 히스패닉들이 많다던가 하는 지역구의 정치인들은 히스패닉 표로 당선되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라 히스패닉이나 이런 이민자들이 많은 곳에서는 주로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이 많기 때문에 상원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싫고 그의 여러 가지 큰 아젠다가 싫어서 내가 떨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존 맥케인 같은 애리조나에서 히스패닉 표가 많이 필요한 사람이기는 합니다만 그 사람은 히스패닉 표도 받고 당선된 사람이니까요. 워낙에 포괄적인 이민개혁안 같은 것에 공화당의 원래 수많은 정치인들과는 달리 민주당과 뜻을 함께하기도 하고
하고 그래서 오죽하면 갱 오브 에잇이었잖아요. 민주당 정치인들과 함께 이민개혁안을 만들어 보려고 했다는 그런 사람에게는 굉장히 치명타가 되겠지만 많은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별로 그 히스패닉 표가 크게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일부의 정치인들을 빼놓고는 결국은 공화당의 최종적인 목표는 민주당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보기 싫기 때문에 물론 예비선거 당시에는 아무리 그래도 차라리 힐러리 클린턴이 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지만 점점 본선거에 가까워질수록 전부 자신들의 이상과 밥그릇 싸움 아니겠어요? 공화당이 돼야지 내가 공화당인데 민주당이 되는 것을 원하는 그런 아주 그 깨끗한 정치인, 그 퓨어한 그러니까 퓨어하다기보다는 좀 그 순진하다고 할까요? 나이브하다고 할까요? 그런 정치 철학을 가진 사람들은 정치인을 오래 하기 힘들겠죠. 뭐좀 밍글링하고 또 협상도 하고 뭐 때로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그 정치인들의 기본 성향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를 본선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도 너무 본능적으로 잘 아는 겁니다. 오죽하면 어제는 또 이런 말을 하더군요. 지금도 내가 하고 있는 말은 그저 뭐 모두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두 제안일 뿐이다. 확실하게 못 박은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민이라든가 이슬람교 신자들에 대해서 말한 거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죠. 공화당에서 글 잘하고 영향력 있고 칼럼니스트 중에서 최고로 힘을 갖고 있는 패기 누난이라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칼럼니스트도 도널드 트럼프를 끝까지 반대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Mr. Trump Goes to Washington, Mr. Smith Goes to Washington 영화 제목을 따서 유권자가 지금 직업 공화당 정치인과 보수를 굉장히 비난하고 있는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제 도널드 트럼프와 어제 공화당과의 지도부와의 만남 이후에 쓴 글입니다. 지금 워싱턴의 공화당 정치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와 생각의 냉정함, 영웅적인 공정함,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훌륭한 두 당 가운데 한 당, 공화당이 산산조각이 나거나 재구성을 제대로 해나가야지 되는 그런 시점인데, 조지 부시 대통령 이후에 공화당에는 화합이라는 어떤 서로 뭉친다는 그런 개념이 없어서 이번에도 사실은 17명의 후보가 처음에 난립하지 않았으면 트럼프라는 사람이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지금 완전히 거의 확정적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지금 재구성이라는 뜻에서 긍정성을 좀 찾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11월 달에 대선이 끝나고 나면 워싱턴에 있는 거의 모든 보수와 우파 관계자들과 띵크탱크는 지금까지는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아 왔었는데 다 졌잖아요. 트럼프가 이기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졌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되지? 공화당이 하면서 수없는 시리즈 심포지움이 열릴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의 승리는 워싱턴 정치인에 대한 책망일 뿐만이 아니라 포괄적 이민 개혁안에 관한 책망이기도 하고 지금부터 문제는 공화당 입장에서 볼 때는 트럼프가 싫어서 투표하지 않는, 그래서 잃어버리는 표가 더 많을까? 아니면 트럼프 저 사람이 가만 보니까 공화당도 아니네, 민주당도 아닌 것 같으네, 중간인 것 같으네 하면서 이제 민주당의 현 행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힐러리 클린턴의 마음에 힐러리 클린턴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민주당 표를 더 많이 끌어들일까? 지금까지 있었던 공화당 지지표를 더 많이 잃어버릴까? 그것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도 지금 공화당의 많은 기존 정치인들은 트럼프가 승리한 것은 인기인으로서, 막말함으로써, 또 인지도로서 승리를 했는데 그 이상이다. 적어도 트럼프는 공부를 해서이건 직관이었건 공화당 기반이 유권자들의 생각과 원하는 것이 변한다는 것을 이해한 사람이라는 거죠. 기존 언론계에서 그런 사람들을 분노의 표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들은 분노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현재의 모습을 싫어하고 그 현재의 공화당에 소속돼 있지만 끊임없이 그 공화당 주류 정치인들로부터 자신들이 그 배신당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공화당 시스템에 강한 정기 쇼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운전기사를 이 패기 누난 컬럼니스트가 며칠 전에 그 뉴욕에서, 며칠 전도 아니네요, 목요일에 탔는데 그 기사가 얘기를 하더래요. 미국에서도 이제 택시기사는 굉장한 그 어피니언 리더이기도 하잖아요. 저는 트럼프를 지지하는데요. 왜 트럼프 지지하는지 아세요? 그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고 껄껄 웃더라는 얘기입니다. 폴 라이언이 일주일 전에 나는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었던 그 접근은 상당히 좋다고 얘기를 하면서, 폴 라이언 그 하원 의장은 어제도 뭐 좋은 만남이었지만 아직까지 공식 지지한 것은 아니잖아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45분은 너무나 그 지지하기는 짧은 시간이라고도 말을 했는데, 그 폴 라이언은 트럼프를 끝까지 지지하지 않을 자격이 있긴 하지만 그가 지지하지 않는다면 왜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지를 윤리적인 것, 지식적인 것, 모든 것을 다 동원을 해서 그를 지지한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뭔가를 그 공화당의 대표로 내놔야지 되는데 참 그게 힘들다는 거죠. 유권자가 찍었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지도부가. 그런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공화당은 이제 공통분모가 있다고 폴 라이언이 얘기한 것처럼 트럼프와 어떻게 그 이제 같이 갈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지 되고,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들을 심각하게 그 존중을 해야지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트럼프가 보수가 아니어서 싫다면 트럼프의 그 생각 같은 것도 이제 보수에 대한 정의도 다시 해야지 된다. 트럼프의 그 지금까지 이기면서 해왔던 주장, 사람들이 공감했었던 것을 공화당이 받아들여서 재정의를 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패기 누난 컬럼니스트는 자신도 트럼프의 지지자가 아니었지만, 그렇지만 이 도널드 트럼프를 만든 사람은 조지 부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지 부시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세라 페일린을 발명했다고요. 더군다나 이제 무분별한 이라크 전쟁 등으로 해서 지금까지의 그 공화당의 많은 그 보수의 양심이 섬세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다. 트럼프가 오히려 섬세한 것을 읽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의 정치 컨설턴트들이 굉장히 그 활발하게 일을 해서 트럼프라는 사람을 반영해서 유권자들이 그에게 그 플러스를 많이 그 투표를 하게 했다는 얘기고, 뉴욕타임스는 또 그 월스트리트저널과는 다른 굉장한 진보잖아요. 뉴욕타임스의 사설을 보면은 폴 라이언이 도널드 트럼프를 따뜻하게 맞이했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 당을 그 화합하는 것이 지금 공화당의 목표이기 때문에 공화당의 그 위원장도 얘기를 한 것처럼 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요. 어제 뭐 딱 폴 라이언 기자회견 하니까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나오던데, 물론 그 사이에도 완전한 화합하기까지는 이제 뭐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뭐 몇몇 에피소드는 있겠죠. 절대로 안 됐다고 얘기를 했다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45분 만나고 도널드 트럼프를 인도스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공화당의 그 전국위원회 그 의장이 얘기하기를, 미팅에 같이 있어 보니까 도널드 트럼프와 그 폴 라이언 이 두 사람이 케미스트리가 맞더라라는 말을 뉴욕타임스가 사설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책이 공화당에서 서로 그 다른 것들이 있어도 껴안는 작업이 그 필요할 것이고, 뉴욕타임스가 공화당을 비난하기는 공화당은 올해 그 본선거에서 이기는 것에만 초점을 그 맞췄기 때문에 이슈도 거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했는데, 사실은 그 공화당에 대해서 좌절한 유권자를 생각하지 않았었고, 의회에서도 극단적인 이슈를 들고 나오면서 정부 기능을 많이 그 마비시켰었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제 폴 라이언과 도널드 트럼프 사이에는 중요한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메디케어나 소셜 시큐리티를 폴 라이언은 민영화해야지 된다고 하고, 뭐 줄이거나, 이제 도널드 트럼프는 줄이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공화당 얘기 같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도 올린다고 하고,
도널드 트럼프는요, 나를 포함해서 부자들에게도 세금 인상을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그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까지 말한 건 다 제안이에요 하는 것처럼 뭔가 그 사이에서 폴 라이언이 공식 지지할 수 있는 체면을 차릴 수 있는, 체면이라기보다 명분을 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것은 이제 보여주겠죠. 그러면서 이제 밀고 당기기를 하는 그런 그 과정인데, 과거에 여러 가지 공화당이 해왔던 것을 비춰보면 뉴욕타임즈 사설도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와 마찬가지로 그 폴 라이언과 공화당의 리더들이 결국은 미스터 트럼프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지금부터 그렇게 인기 있는 사람을 내버려두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이런 얘기도 나와요. 폴 라이언이 부통령 후보가 돼야지 된다. 하원 의장이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 후보는 많은 사람이 그를 지지했으므로 국민의 뜻에, 국민에 의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 계속 정치인들이 하는 말, 링컨의 말. 그러니까 분명하게 현재로서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공화당의 대통령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워싱턴 포스트 같은 곳은 뭐 워낙에 진보적인 언론이기도 합니다만은, 지난 몇 주일 동안 제가 여러분들께 몇 번 좀 강조를 해드린 것 같은데 길이는 길지 않았어도, 아마존.com의 소유주인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 워싱턴 포스트를 2013년도에 그때 너무 워싱턴 포스트가 힘들었기 때문에 정말 돈 조금밖에 안 주고 샀어요. 3억 달러도 안 되는 돈을 주고 샀는데, 그리고 나서 자신이 공약했었던 것과는 달리 제프 베조스가 상당히 워싱턴 포스트의 그 방향에 제동을 걸고 주문을 합니다. 직원들에게, 다 직원이잖아요. 에디토리얼 페이지의 사람들이나 누구나. 그런데 또 워싱턴 포스트의 그런 편집인들이 제프 베조스의 말을 잘 듣더군요. 제프 베조스는 분명히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 지지는 하지 않았지만 버니 샌더스도 마구 비난을 하고 이제 한 20명을 구성을 해서 도널드 트럼프 파헤치기에 나섰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어서,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 완전히 자기 뭐 그 아마존닷컴이라는 데가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 뭐 또 독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본인 그 돈 버는데 치중하느라고 헐값에 산 워싱턴 포스트를 이용하고 있네. 이거를 뭐 국민이 받아들이면 안 된다. 유권자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비난을 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유권자로서는 그 들을 때 속 시원하게 들을 수도 있는 그런 그 얘기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는 뭐 자신을 반대하는 기존 언론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여전히 공격을 계속하면서 본인이 같이 화합을 해야지 된다고 판단되는 공화당 지도부들에게는 고개도 숙일 줄 알고, 어제 그 상원 지도자들이 그 도널드 트럼프 만나고 나와서 한 얘기가 그 사람 생각했었던 것보다 다른 사람 말을 잘 듣던데, 우리가 하는 말 잘 들어, 이 정도 표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로서는 도널드 트럼프는 오늘 5월 며칠입니까? 5월 오늘 19일인가요? 20일인가요? 13일인가요? 13일 현재로서는 도널드 트럼프는 조금 아주 시원한 바람 느끼고 있고, 그에 비해서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직도 미국은 최초의 그 여성 대통령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나오지조차도 않았잖아요. 그런 것들, 트럼프에 반대하는 공화당 사람들이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할 수도 있다는 얘기,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런데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요, 어제 그 라스베가스의 한 모임에서 나는 힐러리 클린턴이 도중에 하차한다고 하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게 이제 이메일 플러스 지금부터는 빌 클린턴에 대한, 또 그 클린턴 재단에 대한, 클린턴 재단은 과거에 힐러리 클린턴이 참여를 했었고, 지금은 이제 일단 중지지만요, 참여를 하고 있고, 딸도 참여하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재단입니다. 그래서 뭐, 에이즈도 퇴치한다고 하고, 어디에 뭐 재난이 나면 돈도 기부하고 하는데, 그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힐러리 클린턴 그 재단이요, 그 재단에서 어떤 여성이 운영하는 그 에너지 회사에 200만 달러를 기부했는데, 이게 비영리 재단이라는 것은 세금 그 혜택을 받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다른데 돈을 뭐 지원하고 하면은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는데, 이것도 뭐 법적으로 완전히 안 되는 것을 하기야 했겠어요, 빌 클린턴이. 그런데 이제 이 여성이 그 코드 네임이 에너자이저랍니다. 뭐 여러분들 요즘 화장품에서 에너자이저 소리 많이 듣고 계신데, 뭐
그 55살에 힐러리의 친구이기도 하고 빌의 친구이기도 한데 집도 가까워요. 집도 가까워서 힐러리가 어디 그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집을 비우면 이 여성이 자주 온다. 그러면 이제 시큐리티 가드들이 뭐 그 여성은 묻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고 집에 올 때는 너무 가슴이 다 드러나 보이는 펜탑을 입고 오고 에너자이저 뭐 그 자체다. 남자들끼리 하는 말이 그렇대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 등에 따르면. 그런데 이 여자가 하고 있는 그 파워캠 그 에너지 회사에 $200만 기부했다 등등 이런 얘기가 이미 그 나오고 있는 것은 힐러리 클린턴 자신의 이메일뿐만이 아니라 빌 클린턴의 여자 문제를 지금 공화당이 계속 공격을 할 것이라는 시리즈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버니 샌더스의 경우는 그 임승찬 기자의 리포트로도 들어보셨습니다마는 계속 그를 지지하는 사람은 세 부류입니다. 그냥 뭐 지지하는 사람 적당히 잘 모르면서 그리고는 아주 뭐 열정을 다 바쳐서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열정보다 더 열정을 바쳐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그룹에서는 버니 샌더스가 그 캘리포니아주의 예비선거요 6월 7일까지는 하고 나서 이제 숫자가 안 되고 그 힐러리 클린턴에게 패했다 하고 승복을 하고 패배를 시인하고 민주당을 나와서 무소속으로 가서 그 도널드 트럼프와 싸워야지 된다. 그렇게 하도록 지금 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게 오늘 뉴욕타임즈의 보도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버니 샌더스도 요 며칠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민주당이 힐러리 클린턴을 후보로 선택하면 재난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이길 수 없다는 얘기까지 지금 더 많이 나오기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해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뭐 전방위로 저렇게 워싱턴 포스트 정치 전문 신문이 뭐 20명이나 투자를 해서 도널드 트럼프를 완전히 그 해부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물론 워싱턴 포스트는 다른 후보들도 해부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힐러리 클린턴에게는 지금까지 거의 좋은 기사 썼고 버니 샌더스는 이 사람 뭐 뜬구름 잡는 사람이다 하고 뭐 그 낮추는 것을 썼고 도널드 트럼프는 완벽하게 도널드 트럼프에게 해가 되는 방향으로 쓰겠죠. 사주의 뜻이 그런 뜻이라고 하니까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6개월 남았기 때문에.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입니다. 아침 드셨어요? 난 아침은 도저히 못 먹겠어. 괜찮으시대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소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항상 그 법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만은 아니고 원래 있었는데 뭐 그냥 뭐 지켜지는 듯 지켜지지 않는 듯 또 특별히 지킬 필요도 없이 뭐 관습처럼 해왔었던 그런 일들이 어떠한 이슈가 있을 때는 확 드러나죠. 그게 지금 어제 그 백악관에서 모든 그 공립학교의 가이드라인을 보낸 그런 것인데 백악관 주인은 지금 민주당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꼭 민주당의 말을 그대로 빌려서 얘기를 하자면은 동성결혼이라든가 성전환 같은 것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이나 성전환자와 같은 소수의 사람들의 인권도 보호하는 것이 미국의 민주주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미 있는 개인이 그렇게 믿고 있는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보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국가는 보호할 그 의무가 있다 하는 게 이제 민주당의 그 주장이고, 그리고 이미 그런 법이 연방 법이 있습니다. 소수권 성전환자 같은 사람들을 차별할 수 없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차별할 수 없다는 것이겠죠. 모든 어떤 종류의 종교, 뭐 사람 생김새, 인종, 돈이 많고 없고 그게 평등이잖아요. 평등. 그런데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런 차별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그 동성애자와 성전환자를 빼거나 아니면 그들이 원래의 태어난 그 생물학적인 그런 화장실을 써야지만 된다고 규정하는 새로운 법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연방에서는 그것은 안 되고 원래 있던 대로 어떠한 형태의 사람들이라도 절대로 차별할 수 없다. 가이드라인이에요. 근데 이게 연방정부이기 때문에 공립학교에 이런 가이드라인을 보낸다는 것은 연방정부의 이 같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연방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이제 이게 그 조건절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참 그 공립학교로서는 공립학교 그 주변 분위기가 이러한 그 연방법과는 반대라면은 참 어려울 그 노릇이죠. 그래서 이제 그 민권법에 위반하지 않게 잘해라 하는 것이고 이미 연방 법무부는 지금 노스캐롤라이나주 그 성전환자라든가 동성애자들 이제 권리를 그 보호하지 않으려고 새로운 법을 만들고 하는 맞고소를 서로 이제 하고 있잖아요. 교육부도 나서고 법무부도 나서고 그렇게 한다. 근데 참 이게 묘한 게요. 이 노스캐롤라이나의 그 같은 법에 이제 같이 그 고소를 한 법무부의 미국 최고의 그 흑인 여성 법무장관, 그 전에도 최초의 흑인 남성 법무장관이었고, 로레타 린치가 노스캐롤라이나 태생이에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이제 태어나고 자란 그런 그 흑인 최초의 여성 법무장관인데 연방이요. 법이 어떠한 인간이라도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그 연방 법무부는 모든 그 미국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최선을 그 다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지금 그 공립학교는 그 연방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받고 있는 것이죠. 연방 뭐 새로운 포지션 아니라는 건 말씀드렸고, 그런데 더 확장한다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더 지켜야지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런 법이 있었어도 어느 정도는 이게 논란이 크게 되지 않을 때는 교육부의 재량에 따라서 좀 운행도 되고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제 그 사회적인 그 문화 전쟁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지금 되고, 더 확실하게 연방 정부가 가이드라인에 뭐라고 써줬냐면요. 주요 이슈는 이제 베드룸과 화장실과 락커룸, 그 탈의실 사용이에요. 그래서 성전환 학생이 그 학생이 원하는 대로 쓰게 하지 학교에서 뭐 개인 따로 칸막이가 있는 화장실을 쓰게 한다던가 그렇게 요구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연방정부 가이드라인 보낸 것은 만약에 학교에서 모든 학생에게 다 칸막이가 있는 곳에 가서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고 탈의실에 가서 그렇게 옷 갈아입고 해라 하면은 모르겠지만 성전환 한 학생들이 본인이 본인이 원하는 여성이면 여성, 남성이면 남성 그곳에 가서 같이 옷을 갈아입고 싶은데 그런데 네가 성전환을 해서 그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너는 칸막이에 들어가서 옷 갈아입어. 칸막이에 들어가서 볼일 봐. 화장실에 가서도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까지 연방정부가 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얘기는 저는 아침 먹었죠. 저는 아침 안 먹으면 9시부터 방송하다가 10분쯤 지나면 막 힘이 없어져요. 이게 그렇거든요. 힘 없어서 또 뭐 더 차분하게 잘할 수도 있지만 제가 힘들어서요. 아침을 꼭 먹습니다. 그런데 설령 아침을 거른다 하더라도 전혀 건강에 나쁘지 않고 오히려 좋은 사람도 있답니다. 이게 이제 1950년대, 60년대만 하더라도 참 아이가 앉아서 아침에 뭐 오렌지 주스 따르고 뭐 해서 지금도 뭐 시리얼 먹는 그런 그 문화적인 전통이 많은데 아침이라는 게 건강과 몸무게 그 조절에 지금까지는 절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식사 시간이다라고 그 많은 그 연구 보고서가 얘기를 해주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1960년대 일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게 조금 달라진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보니까. 그리고 아침 꼭 먹어야 된다는 게 시리얼 많이 먹을 때는 시리얼 업계의 마케팅도 사실은 있기는 있어요. 뭐 우유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정도 그런 건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공통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12,0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캐나다에서 장기적으로 조사를 해봤고 그 밖에 두 번째도 조사를 해서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이라는 그런 그 잡지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이게 그 몸무게에 별 상관이 없고 더 나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요. 오히려 아침을 안 먹는 사람보다
많은 미국인들은 더 이상 아침을 앉아서 먹지는 않잖아요. 5명 가운데 1명은 아침을 전혀 안 먹고 커피만 마신다던가 25%는 뭐 요거트라든가 에너지바라든가 이런 것을 먹는데 NPR 방송이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17%의 미국 성인은 전혀 안 먹고 그리고 26%는 시리얼 한 그릇 먹고 24%는 뭐 딱 집어가지고 요거트나 바 집어가지고 나간다니까 시간은 좀 좀 융통성 있게 하는 거죠. 33%는 뜨거운 음식이라는 게 불을 일단 대는 거예요. 에그 같은 것, 베이컨 같은 것을 먹는다는데 밀레니얼들이 1980년부터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젊은이들이 성인보다 아침 2배 안 먹고요. 먹게 되면 성인들이 먹는 것과는 다르답니다. 성인들은 50년대, 60년대에 차가운 시리얼로 길을 들였는데 요즘 밀레니얼들은 시리얼보다는 좀 뜨거운 것, 그러니까 이제 그 달걀 같은 것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몇 시간은 적어도 지나야 뭐가 들어가는 사람, 아침 10시쯤 돼야지 요거트를 먹는 사람, 과학적으로 오케이다 하는 게 오늘 NPR 방송의 보도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예 안 먹는 것도 좋을 수 있어요. 한의사분들 가운데서 아침 안 드시고 하루에 2끼만 드시는 분 계시잖아요. 하루에 한 끼 드시고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3끼를 다 먹느냐? 뭐 일어나고 나서 바로 먹느냐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when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what 무엇을 먹느냐가 언제보다 더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침에 뭔가 그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으면 시리얼도 뒤에 보면은 설탕 앞에 나오는 것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먹으면 나쁘거나 더 나쁘거나 bad or worse 안 먹는 것보다 더 나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설탕 들어가고 정제 과정을 거치면서 혈당량 뭐 인슐린 이런 것을 높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나중에 더 배고프게 만들고요. 아침에 오히려 밀레니얼처럼 이 단백질이 많은 것을 먹으면 그게 이제 그 가장 편리한 게 에그잖아요. 달걀 같은 것을 먹으면 정말 제가 해봐서 알거든요. 오래 배부릅니다. 소화가 천천히 돼서 이게 이제 몸에 좋다. 그러니까 에그와 뭔가 채소를 곁들여서 이렇게 먹는 것은 좋은데 또 펌킨 시드 같은 거요. 호박씨 같은 게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아침에 먹으라고 얘기를 하죠. 단백질 높은 것을 아침에 먹으면 나중에 배가 덜 고프니까 덜 먹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제 밀레니얼들의 아침 식사 에그를 중심으로 한 것이 좋고 신체와 신체 리듬과 여러 가지 활동량에 따라서 꼭 3끼를 안 먹어도 된다는 게 요즘 추세예요. 라디오 썰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1억이 아니라 10억 달러군요. 애플이 투자한 돈으로는 좀 작다 생각하려고 했네요. 애플이 10억 달러를 DD라는 DD 청친 이런 그 회사에 투자라는데 이 DD라는 회사가 미국의 우버와 같은 그런 회사랍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우버가 없는가? 우버가 있어요. 우버가 한 40군데 중국 도시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 그거 가치가 한 250억 달러 되고요. 그런데 그런 중국에서 애플이 미국 회사와도 라이벌이 되는 중국 회사에 10억 달러를 투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좀 일상적으로 들리지는 않죠? 그런데 결국은 이 수익을 내야지 되는 회사니까 최근에 그 아이폰 판매가 수입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중국에서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돈을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선택한 것이다. 이게 전문가들의 얘기고, 그리고 이제 또 예를 들어서 우버처럼 그런 곳에서도 요즘은 어디 가서 그 돈 낼 때 작은 가게에서도 아이폰 같은 곳에 뭐 하나 만들어 놓고 쫙 그 크레딧 카드로 받고는 하잖아요. 이 회사가 그 아이폰 페이요, 돈 내는 그 프로그램을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다고도 보고 있고, 애플의 그 팀 쿡 CEO의 같은 경우는 아이폰에 말하자면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럼 안드로이드 시스템 이런 거 있잖아요. iOS 시스템. 그 iOS 시스템을 이 회사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리더십도 참 마음에 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 회사에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14년도에 또 다른 회사요. 비치 일렉트로닉이라는 회사에 30억 달러를 투자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이제 10억 달러를 가장 많이 투자한 회사인데, 그 애플이라는 회사가 3월 26일 현재로서 캐시가 미국보다도 더 많은 2,300
30억 달러를 갖고 있는 나라니까 어디든지 그 투자를 할 수는 있기는 있지만 이 테크놀로지 회사가 이제 택시 회사에 그 투자를 한다. 그런 것 자체가 좀 그 특별할 수도 있겠고요. 또 미국 회사가 아닌 곳에 미국 회사의 경쟁 회사를 투자하는 것 이 자체로도 굉장히 그 말이 되기는 됩니다만은 어차피 그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나중에 그 모든 것은 수익을 내느냐 아니면 마이너스냐 뭐 이런 것 갖고 판단을 하겠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즉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계속 그 여성의 카톨릭 교회에서의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늘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을 해왔는데 어제 한 900명 정도요 그 카톨릭계의 여성 지도자들이 모인 모임에서 질문을 받았답니다. 왜 여자는 그 디컨이 못 됩니까? 그 신부 아래 그 디컨이요 부제가 못 됩니까? 그리고 이 교황께서는 그런 것을 좀 바꾸실 그 의도가 없으십니까? 라고 이제 여성 카톨릭 지도자가 물어보니까 교황께서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이 연구를 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 이제 뭐 성직자가 될 수 있느냐, 뭐 그런 곳으로 가는 것이고, 그 카톨릭 교회에서의 디컨은 뭐 그 결혼이라든가 장례 집전도 하고, 또 설교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지만 성찬이라든가 고해 성찬은 받을 수 없고요. 신부가 하는 그런 것이요. 1960년대 이후에 성인 결혼한 남자도 그 디콘이 됐는데 신부는 아니더라도 좀 여자는 왜 안 됩니까? 하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 이게 이제 지금 교황의 얘기고요. 우선 중요한 후원 업체부터 말씀드리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브레나팍의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 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예전에요, 지중해 연안 그쪽에는 묘비라든가 그림 모자이크를 보면은 여성의 그 리더십이 카톨릭에서 있었답니다. 그런데 4세기부터 변해서 이제 사라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지금 뭐 다시 우리가 돼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성은 지금은 뭐 선교라든가 병원 행정 이런 것은 보지만 수도원에서 기도를 하는 수녀가 된다든가 이것은 돼도 남자가 하는 지도 역할을 못 하는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분명히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예수는 12 자신의 제자들을 모두 남자로 했다 하는데 교황에 따라 이렇게 다른 거죠. 강혜신이었습니다.